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도시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명으로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이 96명인데 헬스클럽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서울 강남구의 럭키사우나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서울시 확진자는 31명입니다. 송파구의 병원에서는 지난 28일 조리사가 최초 확진된 뒤 7명이 더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8명입니다. 동대문구의 요양시설에서도 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96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지난 28일 103명, 29일 125명, 어제 114명에 이어 나흘 연속 세 자릿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7명, 대구 9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입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64명, 치명률은 1.75%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84명으로 지금까지 모두 24,3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현재 1,736명이 격리 중입니다. 헬로윈데이를 맞아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 등 유흥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까지 클럽과 감성주점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집합 금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에 큰 고비가 될 헬로윈데이가 바로 오늘입니다. 클럽발 감염이 우려됐던 서울 이태원의 클럽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휴업에 들어갔지만 홍대나 다른 지역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홍대 부근 유흥 지역에서 경찰과 서울시의 합동 단속이 있었는데 그 현장을 송금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서울 홍대 거리는 헬로윈 분장을 한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내부 좀 보겠습니다. 환기가 쉽지 않은 지하에서는 휴식 시간이 필수입니다. 1시간당 10분, 3시간당 30분 휴식 시간을 줘야 돼요. 그걸 안내 방송을 좀 해주셔가지고. 클럽 10여 곳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단속이 강화된 클럽 등을 피해 헌팅 포차나 음식점 등으로 헬로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춤을 추고 자리를 오가며 클럽처럼 운영되는 점포 입구에는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 수칙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홀 좀 점검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주방 직원이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마스크가 턱스크는 안 쓰신 거랑 같으신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위반이 됐고요. 마스크는 너무나 이 식당은 2주 동안 집합 금지 조치가 진행됩니다. 내일 0시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역 수칙 위반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이 정지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른 겁니다. 또 다른 음식점, 손님 10여 명이 옹기종기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테이블 거리 1m 띄우기 수칙 위반입니다. 마감한다고서 오른쪽이 넓은 테이블은 다 대놓고 적은 데다 다 모아놓으면 되겠습니까? QR코드 인식기가 방전돼 꺼져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QR이 먼저 하셔야 돼요. 헬로윈데이를 맞은 주말, 방역당국은 강남과 이태원, 홍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오늘 밤 특별 점검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 안팎으로 집계돼 1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환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주 만에 100만 명이 증가한 것인데 일부 주에서는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하루 동안 미국인 9만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같은 날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9천 명,
뉴욕타임스도 8만 6천 명을 넘었다며 최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를 900만 7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달 16일 800만 명을 넘긴 지 14일 만으로 미국에서 가장 최단 기간에 신규 환자 100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사망자도 늘어 29일 하루 동안 1,000명 안팎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번 환자도 이달 들어 50%가량 늘어난 4만 6천 명으로 집계돼 8월 중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병실의 86%가 차 있는 위스콘신주의 경우 최근 검사자들 가운데 30%는 양성 판정을 받을 정도로 환자가 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합니다. ICU capacities are getting near capacity in the state of Wisconsin. The situation is dire. So it's a very serious situation in Wisconsin right now.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의 경우 급증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병원 바깥에 야전 병상을 세웠고 다른 도시에서 700명 가까운 의료진들을 지원받았습니다. There are some places in the heartland and in the Northwest that never had the kind of hospital and intensive care facility and flexibility that some of the larger hospitals in larger cities.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12월과 내년 1월 사이 미국의 18개 주는 심각한 병실과 중환자실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또 내년 1월 중순이면 미국에서 하루 2,25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을 수정하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내년 2월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51만 3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간 일본에서 이상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야구장에 관중을 대거 불러 모아서 감염 확산 정도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올해도 불투명해지면서 조급증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손 소독을 마치고 발열 상태를 확인한 관중들이 줄지어 야구장으로 들어섭니다.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됐던 관중 수가 80%까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90%, 내일은 3만 4천 전석을 채울 예정인데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지는지 알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最先端のテクノロジー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を組み合わせながら大規模イベントといったことを実施するという形作っていきたい。 실험은 경기장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로 관중의 안면을 인식하고 마스크 착용률 등을 실시간 분석해 감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응원하면서 나오는 침방울의 확산 정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例えば 70% ですと、その時はワーニングのメッセージ、マスクをしてくださいみたいなテロップを流したりしながら着用率を上げると。 요코하마 경기장에선 내년 도쿄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열립니다. 올림픽 관중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사전 실험인 셈입니다. 실험 대상을 모으기 위해 티켓이나 유니폼 값도 30% 넘게 깎아줬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やっぱりちょっと怖いなと思うので、私は行かないです。その人の多いところに行くっていう方がやっぱちょっと怖いかなっていうのは今正直ありますね。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주말 5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구장 도쿄돔에서 같은 실험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요코하마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정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만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흘 연속 세 자릿수 발생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12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네. 지난 28일에서 30일까지의 추이를 보면은 103명, 125명, 113명 이렇게 이어서 오늘 127명이니까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인 겁니다. 네. 100명대의 내용을 보더라도요. 초기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가족이나 지인 모임, 그리고 골프 모임, 학교, 직장, 그리고 보건소, 사우나 등 이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예. 게다가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클럽 등에 모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처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울 이태원과 강남 또 홍대 등지 이 대규모 인기 클럽 일부는 감염 확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았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지역에 문을 연 클럽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같은 좀 유사 유흥업소 같은 곳으로 젊은이들이 몰릴 수가 있어서 방역 당국은 이 풍선 효과를 걱정합니다. 여기서 풍선 효과는 그러니까 풍선 이렇게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네. 감염의 어떤 집단 감염 현상도 이것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네.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밀접하고 밀폐 그리고 밀집된 환경이라면 개인 방역 지침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래도 감염 위험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브리핑 현장에 지금 방역 당국 관계자 연결되어 있는데 내용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10월 3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511명입니다. 신규로 84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736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10월 31일 12시 기준으로 지역별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동대문구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통해서 10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송파구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8일 첫 확진자가 발견된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9명이 발견되었고 지표 환자를 통해서 동료 및 가족, 지인 등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럭키 사우나와 관련하여 5명이 추가되어 총 3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은평구 방문교사와 관련해서 조사 중 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소규모 식사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 역학조사 결과 파악되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입니다. 성남시 분당중학교와 관련해서 조사 중 12명이 추가되어 총 2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양주시 섬유회사와 관련해서 6명이 추가되어 총 28명이고 광주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50명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10월 30일 16시까지의 기준으로 총 64개 병원에 715명의 환자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생활방역 수칙 위반 신고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주로 카페에서 주문 후에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를 하는 이용자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신고 사례가 있었고 또 식당의 경우 밀집된 공간 내에 환기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이용자와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거지역 내의 지하주점에서 헬로윈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우려하는 신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국내에서 3번째로 확인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감시체계를 가동 중인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의심 신고는 총 8건이 접수가 되었고 지난 10월 5일자로 이미 2건의 사례 부합 확정 사례에 대해서는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한 건의 사례가 확인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14세 여아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퇴원하였고 이후 발열, 설사 등 증상으로 지난 10월 13일 입원 후에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 10월 15일에 신고되었고 역학조사 및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다만 동 환자는 현재 안정적으로 회복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계와 함께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 감시 및 조사를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주말을 맞아서 각종 이벤트 그리고 행사 등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안전한 주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시도록 하고 단체 모임 대신에 비대면 비접촉 모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산밀의 장소에 방문할 경우에도 짧은 시간 머무르시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시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m 거리 두기, 손 씻기, 모임이 끝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등을 잘 관찰해 주시고 의심되면 바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체 모임을 할 경우 반드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시고 행사에 이용되는 시설의 운영자는 방문자, 종사자 전체에 대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거리 두기 그리고 실내 환기와 소독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달수로 10개월째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었고 이제는 코로나19 유행 하에서 두 번째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상황은 전체적으로 낙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에서 긍정적인 지표도 일부 있습니다. 치명률이 조금씩은 낮아지거나 또 위중증 환자 규모가 정체 상태인 점, 조사 중 사례의 전체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점, 또 이번 주 같은 경우 신규 집단 발생 건수가 좀 감소한 점 등입니다만 어쨌든 감염 이후에 중증으로 이행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조차도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는 지인과의 만남, 종교시설, 학교 등 일상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과 만날 때에도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시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코로나 감염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집단의 일이 아니고 내 주변의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처럼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야말로 위기 때마다 항상 이를 극복하는 데 지탱해주는 큰 힘이 돼 왔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아 서울의 일부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해 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풍선 효과를 염려하여 각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저항하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 및 환기와 소독을 항상 강조드리고 주말을 맞아서 가족과 지인 모임, 종교 소모임, 단체 식사 등은 일단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지난번 다른 기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겨울은 2021년 하반기에 맞이할 겨울은 거리 두기 외에도 아마도 코로나19 백신 등 다른 대처 수단을 가지고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이 거리 두기로만 방어하는 마지막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듭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별 검사를 위한 활용 가능한 검사 시약도 머지않아 개발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연구 개발 노력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더 안전한 미래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시고 산밀의 환경 또 다수가 밀집하는 감염 위험이 큰 행사를 피해서 유행 억제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박광식 기자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3번째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신고 사례는 8명에 대해서 이 신고 사례 8명 중에 대해서 역학조사, 실험실 검사 등을 거쳐서 지난 10월 초 2건의 사례가 부합하는 걸로 판정돼 발표한 바가 있고 이후 1건의 사례가 추가돼서 총 3건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14세 여성으로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돼서 9월 8일부터 9월 18일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퇴원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발열이나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해서 10월 13일 입원 후 치료 중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 신고돼서 역학조사나 이제 사례 검토를 한 결과 이게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오늘 보고가 됐고 이제 현재 환자는 안정적으로 회복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이제 오늘 주요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까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주요 집단 감염된 장소들이 결국은 좀 감염 위험이 다른 곳들보다 확실히 높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대표적인 곳이 지금 서울 동대문구 노인 요양시설 관련해서 지금 10월 30일 이후에 현재까지 총 8명이 확진됐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 관련해서 8명이 추가 확진돼서 지금 누적 확진자는 9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도 계속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요. 지금 33명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 관련해서도 지금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입니다. 또 대구에서도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해서 지금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입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서도 계속 누적 확진자가 나와서요. 벌써 여기서는 지금까지 150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 관련해서도요. 지금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25명이 나와서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이 뭐 지인 모임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요양병원 지금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집단 감염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방역 당국이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들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카페에서 주문 후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하는 이용자들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 준수 방송과 안내문 개첨을 건의한 신고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식당의 경우에 이 밀집된 공간 내 환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 주거 지역 내의 지하 주점 등에서 헬로윈 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발생이 우려된다며 신고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유권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지 결정하는 당원 투표를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합니다. 투표한 건은 당원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에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당원 개정안과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의 찬반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안건이 가결되면 다음 주 당무위와 중앙위를 열어 당원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집권당이 내로남불에 덫에 들어간다고 언급하는 등 야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아 고발된 의사 10명에 대해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고발을 취하하는 등 사정을 종합했을 때 수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일인 11월 3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남부의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격돌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오늘 북부의 주요 경합주를 중심으로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수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남부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마친 뒤 오늘은 북부 경합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미시간과 위스콘신, 미네소타를 도는 강행군입니다. 침체했던 경제가 이제 V자 반등을 시작했다며 내년은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분기 바닥을 찍었던 경제 지표가 3분기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Next year will be the greatest economic yea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You see what's happening. 33.1%. Nobody can blame.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돌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Deaths are way down and where people are getting better. But I'm an example of it. 민주당 바이든 후보 역시 오늘 하루 동안 아이오와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북부 주요 주도를 도는 강행군에 나선 상태입니다.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고도 했습니다. I've dealt with guys like Trump my whole life. So have you. Guys who think because they have a lot more money that they're better than you. Look down on you. 망가진 경제는 자신이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역시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economy. I'm going to shut down the virus. 사전 투표자가 8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동층 역시 지난 대선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지만 막판까지 경합주의 표심을 얻으려는 총력전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